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광범위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이래 최대의 치명적인 인명피해 사건이 일어나서 중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안전 신화가 처절하게 무너졌다는 것이고, 이 문제가 앞으로 시진핑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총 78명의 사상자를 낸 남부 광둥성 주화이시 체육센터 차량 돌진 사건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오후 7시 48분께 운전자 판 모 씨가 몰던 소형 SUV가 주화이 체육센터로 난입해서 육상 트랙에서 운동 중이던 시민들을 쳐서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자국이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라고 자랑해 왔음에도 이런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사회 자체가 거대하고도 촘촘한 감시망으로 범죄의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데다가 엄격한 총기관리법으로 폭력 범죄 발생 빈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국 사회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국 국민은 그동안에 중국의 번영과 안전을 당국이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당하는 무언의 계약이 있어 왔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동안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수십억 달러의 가계 자산이 사라져버리면서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그런 사회 불안이 최근에 칼부림 사건 등 안전 신화까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사고 피해는 중국에서 기록된 자동차 사고 중 가장 피해가 큰 규모이고, 2014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테러 공격 이후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당시 신장 자치구의 야르칸트 현에서는 37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렇게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친 상하이 대형마트 칼부림 사건, 그리고 미성년자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다친 지난달 베이징의 한 명문 초등학교 앞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력 범죄가 잇따르자 중국인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이번 사건이 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판 씨가 이혼 후 재산 분할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서 범행 동기를 개인적 이유에서 찾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사회적 불만이 폭발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공산당 통치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불안정성을 건드린다라고 짚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중국 당국이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겨지면 당의 정통성은 침식될 수 있으며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시기에 사회적 긴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한 마오쩌둥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국민이 하는 일과 말하는 것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를 달성하고자 하이테크 감시 국가를 건설해 왔는데, 이번 사건은 중국 사회가 재산 붕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위태로운 시기에 그런 광범위한 통제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주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웬티숭은 중국의 경제 침체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 약속에 기반을 둔 정치 시스템의 정통성을 불가피하게 깎아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사태로 사회 불안이 확대되고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불거지자 중국 당국은 당장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중국 내에서 거론되거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시진핑 주석은 가해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라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어서 갈등과 분쟁을 적시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극단적 사건 발생을 엄격하게 방지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런 시 주석의 강력한 지시는 그만큼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내 네티즌들도 이번 주화이 사건이 사회에 대한 복수를 목표로 한 공격의 또 다른 사례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화이시 주민들은 사건 현장을 찾아서 꽃다발을 놓고 촛불을 켜며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안당국은 공격자가 이혼 합의에서 자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런 발표에 대해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스스로 칼로 자해를 시도한 후 의식을 잃었다고 했는데 공안당국은 그의 범행 동기를 어떻게 알아냈느냐 그러면서 의문제기와 함께 즉각 반박하는 글들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 당국은 이번 주화이 자동차 사건에 대해서 주화이 시민들이 추모하는 것조차 막으면서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자동차 사고를 테러 사건이라고 명명하면서 중국에서 지난 10년 동안 가장 치명적인 주화이 자동차 테러 사건 현장에 시민들이 조화와 촛불, 중국산 술병 등을 통해 조의를 표했지만 당국은 이를 전격 철거하면서 사고 현장으로의 진입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은 이 온라인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분노마저도 검열하면서 이번 사건이 공공연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번 테러 사건에서 희생된 숫자를 밝히는데도 중국 당국은 하루가 넘게 걸렸다 그러면서 이런 당국의 느린 대응에 대해 SNS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왔으며 최근 잇따른 유사 사건들까지 거론되면서 국가적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면 삭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이번 사건이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에어쇼가 열리는 주화에서 발생했는데 물론 이번 테러 사건과 주화의 에어쇼와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중국인들은 가끔 엄격한 검열을 우회하고자 자신들의 불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24시간 미디어 보도가 이어지는 대규모 국가적 행사와 연결시키곤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실제로 지난 2008년에도 에어쇼가 벌어지는 기간 동안에 한 남자가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가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당한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번 테러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합니다. 관영 CCTV는 30분간 이어지는 정오 뉴스에서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다른 관영 매체들도 시진핑 주석의 페루 방문만 요란하게 보도할 뿐 이번 테러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웨이보 메시지 사이트에서도 이번 테러 사건과 관련된 해시태그도 달지 못하도록 검열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테러 사건 관련된 기사가 노출된 것은 중국의 한 지방 매체였는데 그마저도 1000단어 분량의 기사 중에서 사건 개요나 사망자 수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은 채 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책임만 나열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CCTV는 밤늦게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간단한 메시지만 보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테러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또 다른 기사에서 중국에서 잇따르는 폭력적 사건이 중국 내 불안을 부추기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상하이 지하철 내 칼부림 사건 때도 웨이보에서 약 1억 6,4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었는데 당시 칼부림을 일으킨 당사자가 주식시장에서 실패 때문에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공격적 행동을 일으킨 것이라 그러면서 경제가 나쁠 때 사회 문제도 커지고 사람들은 더욱 공격적이 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상하이 사건 때도 당국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줄을 잇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이고 특히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묶여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불안이 여러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중국의 경제 침체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결국 이번 주화이 테러 사건도 사고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범인의 심리 상태를 뒤흔든 것은 경제적 불안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미 중국의 중산층은 무너져 버렸고 중국 경제는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반사회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의 연속은 고 시진핑 정권의 불안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즈 국제정세 분석의 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